같이 열을 가해야 됩니다. 열을. 적어도 최소한 37도 이상의 열을 가해야만이 파장과 요 발사율이 나와요. 그러니까 옛날에 원적외선 그 제품들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하나같이 전부 다 열을 가해야 돼요. 이 점을 간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그 무슨 세라젬 지금 뭐 전부 다 열을 가해야 돼요. 열을 가하지 않으면 열로. 이 발사 파장과 방사율이 나오지 않아요. 그럼 왜 원적외선이 좋냐? 왜 인체에 좋다고 그러냐? 이 파장이 파장이 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장이 인체에 있는 생체 파장과 너무나도 같은 범위의 파장이에요. 그러니까 흡수가 가능해요. 인체에. 또는 식물에도 흡수가 가능해요. 그래서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37도 이상으로 가열이 되어야 그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게르마늄, 토르마린, 뭐 일라이트 뭐 등등으로 뭐 황토 다 이런 걸 이용해서 한 제품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공통사항이 열을 가해야 된다. 이 점이 중요해요. 그리고 이런 제품의 한계는 뭐냐면요. 투과를 못해. 관통을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이 한 장만 있어도 거기에 다 흡수돼 버려요. 예, 이게 한계예요. 그런데 저희 물질은 희한한 게 나중에 다 나옵니다. 우선 개요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상온에서도 상온이라면 23도, 24도, 25도 일반적으로 이 온도에서도 파장과 방사율이 그렇게 나오고 심지어 18도, 그냥 18도에서도 이런 방사율이 나오고 심지어 또 투과를 해버려요. 자,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아까 우리 물병 보셨잖아요. 그 물병에 우리 물질을 이중구조, 그 물병 내단과 외단 사이에다 이 물질을 넣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다가 물을 부어요. 그러면 유리든 스테인리스든 투과해서 이 파동 에너지가 투과해서 물 속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 물병을 측정한 게 아니라 거기에 담았던 물을 측정했더니 이 물은 액체는 원적외선 파동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흡수해 가지고 지가 방사를 해요. 그게 수치적으로 나와요. 그럼 그 물이 이제 우리 몸에 그렇죠. 우리 몸에 바로 먹는다고 생각하면 이따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열을 가하지 않는데도 투과해 버린다는 거예요. 예, 지금 녹색과학기술원 주식회사 녹색과학기술원의 그 제품을 지금 설명 듣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물질은 이 방사하는 그 파동 에너지는 대장균, 폐렴균, 황색 포도상 구균 등의 감소율이 사실은 98%라 했지만 거의 99.9%. 예, 이렇게 도달하고 이걸 원단에다 적용을 해봤어요. 폐렴균 없어져요. 모순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이 물질을 제품에 여러 가지 제품에 응용할 수 있는데 제가 여기서는 먼저 자동차에 응용을 한 기술을 이제 먼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네, 예. 예. 자, 이제 좀 줄이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2010년부터 청도에 회사를 세워서 한국 기업으로 세워서 2025년 오늘에까지 왔는데 이건 과정이고요. 이런 자료는 제가 넘겨드릴 거예요. 전부 다. 자, 기술도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나중에 필요하실 경우에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에너파워라는 것은 2015년도에도 사실 한국에 어떤 분들이 써봤었어요. 그러니까 개뿔도 뭘 모르는 사람들이 기니 아니니 하고 입가심을 씹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은 2016년도에 제구의 에이펙 중소기업 기업이 심천에서 있었어요. 심천에서 여기 동영상이 있습니다. 요게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약 2,000명이 모이는 데서 에너파워가 지금 발표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사진은 그래서 에이펙에서 최우수 혁신 기술상을 받았고요. 여기 이 상이 진짠가 여기 보시면 이걸 확대하면 공업정보 신시화부라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과학기술부입니다. 과기부. 그러니까 이게 중국의 과기부 공업정보 이거 도장이에요. 요거는 에이펙의 도장입니다. 여기서 최우수 혁신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에너파워가.
이런 상을 받고도 한국에 오니까 거짓말인 줄 알아요. 그러면 지금 중국이 달나라 뒤에까지 가는 적인데 그렇죠. 참 꿈꾸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중국 특허, 한국 특허, 발명 특허를 받았고요. 뭐 디자인, 뭐 상표 등록 이런 것들. 자, 그러면 이게 이 제품의 특징이 뭐냐? 아무도 흉내 못 내는 선 기술의 최전선에 서 있다. 누구도 이 기술을 써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사용상에서 보통 지금까지 있었던 연료 절감기나 이런 거는 전선에다 뭐 자르고 붙이거나 연료통에 집어넣거나 아니면 뭐 시거잭에 뭐 하거나 등등으로 설치를 해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문제점은 뭐냐면 차를 건드려요. 차량의 어떤 전자 시스템을 건든다거나 이랬을 때 사고가 난다든지 하면은 문제가 됐을 때 어떻게 커버를 할 거냐 이거예요. 이런 점에서 그리고 설치가 이건 설치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자동차 엔진으로부터 약 40cm 떨어진 곳에 주로 이제 워셔액 있잖아요. 거기다 옆에다가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만 해놓으면 돼요. 연결하거나 뭐 나사를 조이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파동이 나와서 네, 파동이 나와서 이제 설명은 조금 할게요. 아니면 그것도 여성 운전자들은 그것도 귀찮으네. 그럼 어떻게? 조수석에 그 앞에 대시보드 서랍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위치가 엔진으로부터 약 1m 정도 되는 거리예요. 엔진으로부터. 그럼 거기다가 저희 제품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저희 제품 안에는 액체 물질이 들어있어요. 고체가 아니고 그 액체에서 방사하는 그 미세 파동이 대시보드에서 엔진까지는 장애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엔진도 쇠 금속 안에 연료 그 금속 안에서 엔진 기관 안에서 연료가 분사되는데 그렇죠. 그걸 다 투과해서 파장으로 연료의 파동으로 에너지고 연료 분자가 뿜어질 때 이 자세히 보면요 안개처럼 뿜어요. 안개처럼 뿜어요. 근데 그때 그 연료 탄화수소의 클러스터 분자 덩어리를 파동에 의해서 공명 공진작용에 의해서 미세하게 쪼개버리는 거예요. 미세하게. 근데 그게 그 단위 시간 내에 그 짧은 시간 내에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산소 공기가 들어갔을 때 밀폐된 실린더 안에서 그 탄화수소 분자의 덩어리가 포도송이처럼 돼 있단 말이에요. 눈에 안 보이지만은 그걸 진동으로 쪼갰과 동시에 산소가 작아진 연료 분자에 탁탁탁탁 이렇게 융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분자 덩어리가 커는데 산소가 하나가 붙은 상태에서 폭발하는 거하고 잘게 쪼개져 있는데 거기에 산소가 각각 하나씩 융합됐을 때 폭발했을 때는 연소 효율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다. 효율이라 하면 열량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열량이. 그 이거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까 말했 검은 개도 이 말을 안 믿어줘. 그리고 저한테 전공을 물어요. 너 전공이 뭐니?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전공을 제 전공을 얘기하면 페이 비웃고 그게 그렇게 좋으면은 현대 뭐 기아가 뭐 가만히 있게 이렇게 조롱을 했어요. 저를. 그렇죠. 예, 전부 다 조롱을 계속했어요. 그리고 저를 미쳤다고 이런 짓 한다고. 네 전공도 기계공학도 아닌 것이 이런 거 한다고 욕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결과를 말씀드렸죠.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서울과학기술대 김초로 박사 기계공학박 교수가 28년 서울과학의대 자동차학과 교수였어요. 이분이 이 실험을 다 해본 거예요. 이따 데이터 그 보고서가 있어요. 그분이 쓴 보고서예요. 이걸 가지고 실험을 다 해본 거예요. 그리고 실험을 3가지로 했어요. 하나는 뭐냐? 우리 제품을 경유 있죠. 경유 옆에 딱 놔둬. 그 다음에 가솔린 옆에 또 놔요. 24시간 후에 손도 안 댔어요. 거기다 뭐 가솔린이나 경유나 뭘 탄 거 아니에요. 그냥 옆에 놨어요. 이걸 가지고 폭발, 연소 시험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연소점이 달라졌어요. 무슨 얘기냐? 가솔린은 연소점이
온도가 높을수록 노킹 현상이 없어지고 경유는 낮아질수록 좋다는 거예요. 연소율이 높아진 거죠. 그런데 이 반응이 두 가지가 다 이런 반응이 나온 거죠. 그리고 열량을 측정을 한 거예요. 육사에서 장비를 빌려가지고 연소 폭발 실험을 해봤더니 발생되는 열량이 올라갔다. 제고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이게 뭐야?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해서 실내에서 그러니까 셋이 다이나모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항원 26도에서 그 자동차를 가지고 비포 애프터 이렇게 해서 시속 100km로 이제 엔진을 가속을 시킨 겁니다. 그 컴퓨터 장비 다 해가지고 이게 이제 미국 대기 환경국에서 인정하는 세계적인 검사 방식, 셋이 다이나모 방식. 이 방식으로 했더니 제일 적게는 8%, 뭐 9.8%, 뭐 14%, 11%. 사실요 그런 방식으로 해버리면요 여기 돌아다니는 연료 절감기 뭐 한 190까지가 돼요 전 세계적으로. 190까지. 네, 기술이 190까지 종류가 돼요. 저기 들어가면요 무덤이라고 그래요. 0%, 대부분이 0%, 1%, 그리고 김철우 박사님 뭐라냐면 제일 많이 나온 것이 3% 나왔대요. 지금까지. 근데 웬일이에요? 이거는 14%까지 나온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느냐? 자, 아까 물성 실험했죠? 그리고 실내에서 또 해봤죠? 그러면 고속 주회로에서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화성에 있는 도로교통안전공단 고속 주회로를 그 허가 사용해가지고 신청해 거기서 한 거예요. 거기서 시속 100km로 뛴 거죠. 비포 애프터. 실험 하는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이렇게 해봤더니 실내의 자동차 아까 그 셋이 다이나모 방식으로 한 거나 도로교통 고속 주회로에서 한 거나 데이터가 비슷하게 나온 거예요. 그럼 물성 변화 아까 그 연소점, 열량 발생, 그 다음에 화학적 실험, 물성이 변화가 있는 탄화수소가 분자고리가 바뀌어 이런 것까지 다 하고 나서 결론 내린 거예요. 이건 무슨 기술? 이건 듣지도 보지도 못하던 기술인데 저를 불러서 이제 상담을 하더니 전공이 뭐냐고. 전공을 일부만 얘기했죠. 그랬더니 이분이 그래 대한민국 이상한 나라라는 거예요. 이분이 왜 자기가 저 같은 사람을 한 명 또 봤대요. 그때 그 사람의 기술이 누구한테도 인정받지 못했는데 미국의 나스닥에 가서 실리콘밸리에서 누가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은 조 단위의 그 부자가 된 사람이 있답니다. 그러더니 저보다 그래요. 정부로부터 무슨 지원을 받은 게 있냐? 지원은 개코나 날대로 사기라고 이러고 하는데 그래서 이 교수님이 내가 이걸 논문을 써도 되겠냐?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실험 데이터를 근거로 논문을 작성하신 후에 연구 보고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한국산학기술학회지에다가 그 교수님이 논문을 제출을 했어요. 2편을 썼어요. 먼저 한 편을 올렸죠. 그랬더니 그 블라인드 심사를 한다며 누가 썼는지도 모르게 그 심사를 기계공학 전문가들이 3명이 교수가 박사들이 이제 심사를 했는데 이거는 아주 우수하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최초로 연료 절감 매연 감소 기술이 파동 에너지를 이용한 그것도 상온에서 그것도 고체가 아니라 액상에서 이거가 학술지에 올라가는 이제 이런 그 어떻게 보면 결과가 있었고 이 교수님이 이제 이 김철우 박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런 사례가 선례가 선행적 그 연구가 세계적으로 있었는가를 뒤져봤더니 비슷한 거는 있는데 미국이나 유럽 쪽에 있었는데 다 고체를 이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을 받아야 돼 전부 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 침대고 뭐가 다 열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열하고 아무 상관도 없고 다 투과해버리고 그리고 액상이라 이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이 그 뭔가 그 카테고리가 그 뭔가 그 이게 그 이해가 되려면 지금까지 없던 기술이기 때문에 논문도 별로 없대요. 요거에 대해서는. 근데 결과는 나왔고. 그런데 요거를 입증해주는 중요한 특허가 하나 있는데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상온에서 원적 개선을 방사하게 하는 조성 물질.
요 특허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모든 스토리가 이제 그 짜 맞춰진다. 그래서 그분이 자신 있게 논문을 쓰셨고 드디어는 이제 학술지 올랐죠. 이분이 뭘 걱정이냐면 반대. 학자들이 또 반대하고 뭐 거짓이니 어쩌고 공격 들어올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 충분한 커버할 수 있는 그게 된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그게 자동차에만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자, 그걸 가지고 자, 여기 나옵니다. 제품 이렇게 생겼고요. 모델이 103이라고 그래가지고 자, 상세는 나중에 얘기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어디다 설치한다? 대시보드에다 넣어놓거나 엔진으로부터 40cm 떨어진 곳에 그냥 이 고리에다 케이블 타이로 찍 그냥 매놓고 동여놓으면 돼요. 차를 건들지를 않아요. 만약에 차에 뭘 전선을 자르거나 뭐 시거적에 꽂거나 어찌고 했다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요. 나중에. 그렇죠. 걸면 어디 걸면 그거 재판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2015년도에 제9회 녹색 에너지 우수 기업으로 그 상을 받았잖아요. 그때 왜 저한테 상을 주는가 했더니 제일 안전해서 상을 준대요. 제일 안전해서. 예. 그래서 이 효과는 소음이 감소가 되고 엔진의 마력이 상승이 돼요. 느낄 수가 있어요. 연료 절감 당연히 되고요. 그러나 몇 프로냐 그러면 제가 몇 프로로 답을 안 해요. 왜 그러냐? 차량 상태나 도로의 어떤 그 구간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아까 그 실험에서 나타난 거는 이제 그 실험에서는 최고 한 14%그 실험상에서는 보고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고 그러나 실제로 해보면요. 실제로 해보면 그거는 잽이도 안 돼요. 훨씬 더 많이. 왜냐하면 장거리로 갈수록 절감량이 더 많아지더라. 단거리일수록 적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매연은 여기도 있습니다. 매연은요. 뭐 어떤 차는 0% 매연이 0%가 나와버리고 여기 있어요. 자료가 여기. 경유차 그것도 18만 킬로, 23만 킬로 뛰는 경유차가 뭐 투싼 2, 뭐 타이타닉 그 포터 2 가스차도 뭐 관계 없어요? 가스차도 나와요. 예, 가스도 돼요. 근데 전기차는 안 해봤어요. 전기차는 뭐 안 해봤고. 근데 매연이 이제 이렇게 혁신적으로 감소가 된다고 하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은 연료절감기로 팔다 보니까 첫째 믿지 않는다. 두 번째 이 사람은 효과가 봤는데 이 사람이 제3자에게 얘기하면 또 안 믿는다. 그러면 마케팅이 없이는 이거는 팔 수가 없다는 결론을 제가 가졌어요. 아무리 좋아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면 불신이요. 5% 이상 안 된다고 하는 그 공식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근데 그걸 깬 거예요. 왜 깨요? 이렇게 깼어요. 아까 연소 효율을 높인다 그랬잖아요. 예. 기존까지는 기존의 각 자동차 회사 엔진이 현대든 아니면 그 뭐 외국 차든 95%는 무조건 연소를 합니다. 그리고 현대나 뭐 기타 아우디나 그런 거 아니라도 좀 뭐 3급의 회사에서 만드는 그런 자동차라 하더라도 엔진이 기술이 평준화가 돼서 95%는 다 연소해요. 그러면 5%를 가지고 불완전 연소 범위 내에 들어가는데 네가 어떻게 해서 6%, 7%, 10%, 20%그 연료가 절감되게 하냐? 거짓말 마라 하는 것이 기존의 공식이에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죠?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깼느냐? 좋아. 그러면 지금까지는 파동 에너지를 이용해서 파동 에너지가 그 미세하게 그 진동 그 공명 공진작용이 연료 분자를 미세하게 쪼개버려 가지고 산소가 융합을 골고루 융합되게 된 폭발 순간 폭발이 더 강해지게 한다는 가설이 없었지 않느냐 이거예요. 없었는데 이거는 그걸 가능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랬을 때는 발생되는 열량을 훨씬 더 높일 수가 있다. 그러면 실험으로 입증을 했잖아요. 입증을 했어요. 이 논문은 거기서 입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표현해요. 이제 우 목사님은 저하고 뭐 나이도 비슷하고 뭐 체중도 비슷하고 키도 비슷해. 자, 밥 한 그릇을 똑같이 먹는데 이 사람은
연소 속에서 연소 소화를 잘해서 영양분이 잘 들어가 가지고 예를 들어 100kg를 들어요. 나는 60kg밖에 못 들어. 똑같이 밥을 먹었는데 다 변으로 나왔어요. 자, 효율화를 했느냐 못 했느냐. 그 순간적 폭발을 이거를 기존의 고정관념으로 95% 똑같은 열량이 나오게 돼 있어. 이 고정관념을 이 미세 파동으로 깼다는 거예요. 요 부분이거든요. 그게 지금 특허가 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중국에 특허를 냈고 한국은 이거 얘기 이전에 그 미리 그 전 단계 특허가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제가 지쳤잖아요. 안 지쳤겠습니까 지금까지 이 짓을 혼자 해왔으니. 그래서 이제 우리 김철호 박사님은 미국 쪽에 이 논문을 학술지를 미국에다 넣겠다. 한국은 조선 땅은 뭐라 그러면 밟는 놈부터 나서는 밟는 놈부터 그렇죠. 어떻게 하다 이런 좋은 기술을 했느냐 추앙을 해주고 인정해주는 게 아니라 밟는 놈부터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외국에서 인정을 받았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찍소리 안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박사님은 지금 학술지 미국의 자동차 그쪽에 이제 하겠다. 6월 30일 날 한 다음에 그리고 바빠요 이분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인정 받은 거네요. 완전히. 중국에서는 제가 이제 이거를 개발했을 때 기술 보고서, 중국에서 특허 또는 실험 보고서 이런 것들을 다 첨부해서 기술 평가를 받아요. 그러면 기술의 시장성, 완성도, 또 이게 잠깐 있다가 없어질 기술인가, 모방이 가능한가, 이거 다 해봐가지고 이걸 중국의 국가급 고신 기술로 인정을 했어요. 고신 기술이라면은 하이테크 테크놀로지 기술 기업으로 지정을 했어요. 저희 회사를, 청도 회사를. 그래가지고 중국 중앙 정부에서 정말로 장진이라는 게 뭐냐면 상금을 줘요. 이거 개발하느라 고생했다. 그래서 그냥 쓰라고 주는 돈이 한 6천만 원? 예, 이렇게 남아서 저희가 이제 저희 회사에서 참 어려울 때 잘 썼죠. 이런 기술을 한국에 오니까 뭐라고 하잖아요. 자, 기보 갔더니 매출이 얼마세요? 그렇죠. 내가 욕 좀 할게. 지랄 연병을 하더라고요. 매출이 얼마냐? 우리나라 부동산이 회사가 아니 이거 개발하느라고 지금 수억을 썼는데 고생을 했는데 이 기술을 고신 기술 기업으로 지정까지 됐다 하니까 그건 중국 일이고요. 그렇죠. 예? 얼마나 제가 비애가 있었겠습니다. 그러더니 내가 여기서는 지금 녹화하고서 얘기 안 할게요. 심지어 한국 정부가 그런 짓까지 했어요. 저를. 그랬는데 웬일입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우리 다 예수님 믿으니까 얘기하죠. 다윗을 사자굴에 집어넣어 버렸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제 위기는 기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왜 서울과학대 교수가 자기 명예를 걸어놓고 이런 모험을 했겠냐. 학술제다. 그래서 지금 저분이 하나님이 사용하실 모양이다. 왜? 저의 캐리어는 기계공학 쪽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논문을 발표할 때 제가 학위가 뭐 있느냐. 나는 기계공학 쪽 없다. 오히려 제 이름이 들어가는 순간 논문 퀄리티가 떨어지죠. 그래서 그거 올리지 마세요. 예. 그리고 대신 녹색과학기술원의 연구과제로 수행했다. 이 근거는 남겨주세요. 그리고 제 특허가 상원에서 원적에서는 방사학연 조성물질 그거는 들어가야 된대. 그래서 뒤에 참고 그게 나와요. 예. 그래서 요런 이제 단계까지 왔고 여기 보시면 요 이제 실험 자료 발화점이 달라지더라. 요런 거 이거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요 연구 보고서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렇게 했더니 이런 아까 아무리 뭐 20% 나온다는 거 있잖아요. 15% 나오는 거 가면은 0%, 3%. 이런데 우리는 이런 결과가 여기 이거 적은 것만 썼어요. 14%까지 나와요. 여기 이제 나와요. 빨간 걸로인데 14%까지 나옵니다. 이것만 인천대에서 했어요. 인천대에서 했더니 소음이 줄어들더라. 원래요. 연소가 잘 되면 차가 조용해져요. 연소가 잘 안 되면 시끄럽습니다. 엔진이 거칠고 소음이
데시벨이 확 떨어지더라. 그다음에 연료가 그때는 요거는요 왜 이렇게 나오느냐 8.6%밖에 안 나온 건 뭐냐면 기계 분사식 20년 전에 차를 가지고 한 거예요. 기계 분사식이라 하면 일정하게 그냥 그 ECU가 연료 분사량을 자동 조절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강제로 이렇게 트럭을 이렇게 강제 분사를 하는 거 일정하게 그냥 그러니까 그래도 이렇게 줄어들더라고요. 이런 그 데이터가 있었고요. 요거는 논문입니다. 이제 요거는 요 논문의 주소를 인터넷에 치면은 요 논문으로 바로 구글에서 들어가요. 원적외선의 복사 에너지가 탄화수소 탄화수소 연료의 물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험적 연구. 아이고 귀한 연구. 김철호 박사. 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자동차학과 공학과 이렇게 해서 나오고요. 서울대학교 교수네요. 예, 여기 이제 그 인터넷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뭐 연료 절감기 100가지 1000가지가 있어도 요렇게 된 거는 없어요. 그리고 특히 이 기술 분야에서 여기까지 입증이 된 것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어느 국내든 국외든 판매해도 얼굴 빳빳하게 들고 얘기할 수 있다 이거예요. 예? 그 효과가 없다 그러면 네가 효과 없는 거지. 네 차가 빙신이든지 네가 병신이든지 네가 문제가 있지. 우리 제품이 뭐 기술이 문제 있어? 이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강력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전에는요. 이런 게 없으니까 뭐 사기꾼이니 뭐 이렇게 좋으면 현대 삼성이 뭐 기아가 어떠니 조롱을 얼마나 하는지 아주 서럽게 참 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이제 금년에 이런 데 가서 제가 이제 그 강의를 했고요. 이거는 금년에 베트남에 가서 했습니다. 베트남에 가서 여기 다 제 에너파워 사진이 베트남에 있지 않습니까? 요거 다 요 현수막 보시면 그래서 이제 요거는 요 가운데 요 사진은 중국 웨이팡이라는 산동성 웨이팡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웨이팡의 박람회를 한중일 박람회를 주관하는 웨이팡 시정부에서 먼저 심사를 해요. 여기 들어와라. 그렇죠. 근데 기술이나 제품이 우수한 회사들이 들어온다 하면은 부스를 지어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보냈더니 그 1층, 2층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수없는 업체가 들어오는데요. 중국에서 난다 긴다는 업체들 옆에다가요. 요렇게 이걸 다 지어줬어요. 3년, 내리 3년. 이거는 고과학 기술이고요. 매연을 없앤다. 연료를 절감한다. 이거는 이런 대접을 받았는데 한국 오면 그러니까 이거 한국은 좀 쓴맛을 좀 봐야 돼요. 한국은 중국 똥구녕이나 빨다가 쓴맛을 좀 봐야 돼요. 예? 이 사람들이 이게 구조가 좀 너무 교만해. 예,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이건 저기고요. 자, 에너파워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릴까요? 네, 충분히 네. 더 여기까지 에너파워 자동차 엔진 연료 절감할 수 있고 소음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물질을 개발하시고 특허를 제출하신 귀한 분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듣고 진짜 이 제품을 통해서 행복한 미래가 설계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경제적인 유익도 가져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뉴스 앤 홀리파워 TV 조정환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좀